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산중공업이 약 2년 만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산중공업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지 1년 11개월, 약 2년 만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석탄 화력 분야 실적 둔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지던 중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단기채 차원이 막히면서 경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의 부실이 국가에너지 공급 계획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긴급자금 3조원을 수혈해 두산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룹의 상징이었던 두산타워, 핵심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매각하며 뼈를 깎는 고통의 구조조정을 이어가죠. 그 결과 자산 3조 1천억 원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3조 4천억 원을 확충하며 약 2년간 이어갔던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수소 및 해상풍력 등 미래형 사업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며 그린시대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전격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 사업 변경은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와 다회사 두산건설 살리기 실패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원자력 업황의 악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 주도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 매출이 2016년 5조 5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9,300억 원으로 20%가량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인재마저 2017년 2,777명에서 2020년 2,190명으로 30%가량 감소하고 맙니다. 사실상 사양산업의 길을 걸으면서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두산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길로 전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향후 60여 년간 원전을 주력 기조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며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선언했던 두산중공업이 원전주로 다시 묶이며 10.05% 한전 관련 관계사들이 일제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84년까지 60여 년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한우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원전 사업의 강자 두산중공업이 재주목을 받고 원전 재개로 인한 전기발전 단가 하락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한전과 주요 발전 계열사까지 주가가 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많은 질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린에너지 프로파간다를 끊임없이 내세우며 탈원전을 고집하는 정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2084년까지 원전을 기저에너지로 삼는 스탠스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급속도로 추진했던 지난 수년간의 과정이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4, 5년 동안 발생한 에너지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우겠습니다. 중국 에너지 대란으로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는 요소수 파동까지 일며 물류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친환경 전환을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천연가스가 지정학적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말고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죠. 게다가 최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관인 노드스트림2 중단과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가 이어지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즉, 그린 에너지 시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 모두 그에 대해 꺼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원전입니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437조에서 최대 520조를 투자해 원전을 150기 건설할 것을 밝혔습니다. 150기는 지난 35년간 전 세계 국가들이 지은 원전수보다 많은 개수로 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취임 후 원전 비중을 5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원전 강화로 정책을 유턴하며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14기 건설과 동시에 소형 원자로 SMR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역시 기존에는 2020년 기준 전체 전력의 16%를 발전하고 있는 원전을 2025년에는 10%로 줄이기로 했었지만 최근 소형 원자로의 투자를 단행하며 원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원전 언급은 세계 경제의 혼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전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판단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국들의 원전 발전의 방향은 기존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원자로라 불리우는 SMR이 될 전망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300MW 안팎 규모로 1000에서 1500MW급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발전원을 말하는데요. 점차 에너지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된다 한들 날씨, 자연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한 발전량으로 전기 공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기존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소량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고, 그렇다고 재생에너지에 100% 의존하자니 에너지 불안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원전 대비 규모도 작고 안정성이 우수한 소형 원전이 간헐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저 에너지로서 역할이 꼽히고 있는 것인데요. 대형 원전이 100만 개에 달하는 부품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10만 개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낮고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건설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모듈 형태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입지의 제한이 크지 않아 전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와 연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립 위치 역시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소형 원전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000기가 건설이 되고 시장 규모는 400조에서 최대 6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SMR 시작품 제작에 돌입한 개발사는 미국의 유스케일 단 한 곳뿐이지만, 유스케일 SMR 제조사는 BWXT와 두산중공업 단 2곳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40년간 원전기기 제작 시장에서 쌓아올린 노하우가 있고 SMR 제조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SMR 시장이 개화할 경우 제조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9년 유스케일의 4,400만 달러, 약 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에 나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SMR 시장 선점에도 나선 바가 있죠. 게다가 SMR은 궁극의 수소라 불리우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모토로 수소 사업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이 수소가스 터빈 개발 사업도 하고 있을 뿐더러 이는 중장기적으로 SMR에서 전기를 생산해 그린 수소 생산 상호 시너지를 낼 수도 있겠죠. 즉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고, 근본 한국의 원전 재개 시나리오는 지난 몇 년간 기술력을 갈고 닦아왔던 두산중공업에게 다시금 떠오를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겪은 중요한 난제는 바로 에너지 안보 확립입니다. 탄소 저감 시대로 인해 재생 에너지 및 천연가스의 사용이 증가하자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에너지 무기화 등 부작용이 연이어졌죠.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이룩하기 전에 에너지 안보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원전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보유했던 글로벌 기술력이 그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SMR 수요가 증가하면 이를 생산해줄 기업 역시 부산 포함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반도체를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역시 SMR판 TSMC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수년간 마음고심을 했던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국제에너지 안보 시대에 맞춰 가장 관심 많은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시대 안정적인 대안으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두산 역시 함께 떠오르기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 영상을 이제 글로써 볼 수 있는 하나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하나 진출을 했거든요. 이제 제 영상을 10분이 너무 길고 제 영상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 많이 또 가시면은 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